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복리 채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런 하디라는 작가가 쓴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F보다는 좀 굉장히 T쪽이라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로?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자주 했었었죠. 그때는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다른 것 같고 또 가정 환경도 더 좋았을 것 같고 더 좋은 뭔가 더 똑똑하고 정말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공감이 됐어요. 막연하게 그냥 성공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 생각엔 정말 과학적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을 넘어 믿음을 준 그 책이 바로 오늘 에피소드의 토대가 될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리가 뭔지 아시나요?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이걸 이해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간단하게 복리가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다들 이자율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100만 원을 연 10%의 이자율이 생기는 적금에 넣으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얻겠죠. 그게 바로 저희가 아는 이자예요. 복리는 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첫 번째 해였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100만 원에 10만 원의 이자가 더해져서 1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10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어서 두 번째 해가 끝날 때에는 11만 원을 더 얻어서 121만 원이 되겠죠. 똑같이 3년 후에는 12만 1,000원이 더해져서 13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의 이자율이라 치면은 100만 원에서 3년이 지났다고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13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3만 1,0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복리가 어떤 현상인지는 다들 감이 잡히셨죠? 근데 이 복리는 수학적으로 보면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면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평평하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하키채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하키채를 보시면 아래는 좀 평평하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좀 나이키 모형 같이. 아무튼 그래프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저희는 소위 말하는 이 지수 방정식과 그에 따르는 하키채 같은 이 그래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는 하나 보통 저희의 삶에서의 생각은 길게 내다보는 생각보다는 단기성 사고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저희에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대각선을 쭉 그리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지 하키채 같은 그런 모형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는 걸 생각해보면 한 조각 먹으면 배가 20% 정도 부르고 두 조각 먹은 후에는 40%가 부르고 네 조각을 먹으면 80%가 차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지 세 조각을 먹었을 때까지는 10% 정도 배가 불렀다가 갑자기 네 조각째에 80%의 배가 차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공은 여기, 그러니까 이 하키채처럼 평평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가진 복리 현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과 믿음을 줬던 그런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쭉 저금이든 투자를 해서 연간 8%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 증시가 지난 50년간 평균 11%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 20년, 30년으로 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서 8%라고 하는 건
충분히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30살에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65살이 되는 해 정확히 10억 3,390만 원이 남아요. 매달 50만 원씩만 투자했는데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70세가 되는 해에는 15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1억만 있어도 정말 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억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 1억이 뭐 그 1억이 아니긴 하지만 50만 원씩 30년간 저금을 하면 연간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저금을 하니까 30년 동안 저축을 하면 1억 8천만 원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30년이 지나면 10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35년이 지나면 15억이 생기는 거고요. 혹시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 어플이 아닌 곳에서 듣고 계신다면 에피소드 관련 창에 있는 유튜브 링크나 유튜브에서 인생복리 채널이라고 검색해서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참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월 50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그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50만원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30만원을 따로 빼서 투자를 한다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만원도 많은 돈이긴 하지만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월 30만원씩 그렇게만 해도 40년 후에는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 9억 3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월 30만원씩 투자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 한 20년은 진짜 꽤나 평평해요. 숫자로 보면 1억 6천 정도가 되는데 뭐 월 30만원씩 투자한 거니까 꽤나 많은 돈이긴 하죠. 근데 10억에 미치는 돈은 전혀 아니죠. 근데 그 기하급수적인 지수 방정식의 그 성장은 끝에 가서 끝에 마지막 몇 년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보시면 39년에서 40년을 넘어가는 그 1년 사이에 더해지는 그 이자는 8억 6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월 투자 비용은 30만 원으로 그 한 해 투자 비용의 총액은 36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똑같이 36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첫 해에는 뭐 10%라고 치면 36만 원이 생기는 건데 마지막 해에는 8%, 10%도 아닌 8%인데 6천만 원 이상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처음 이 복리 그래프를 봤을 때 희망을 봤어요. 수억의 자산가가 되려면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뭐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렇게 성공을 해야 사회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저 묵묵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 또한 수십억을 벌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숫자로 논리적으로 보여줬죠. 이렇듯 복리의 마법은 꾸준함과 시간이에요.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작은 현명한 선택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은 기하급수적 차이가 난다라고 공식을 적어놨어요. 방금 돈을 통해 보여드렸던 복리의 마법이 저희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책에 나온 3명의 친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우리나라에 맞게 거기는 그 책에는 뭐 스캇 머시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나라에 맞게 그리고 송일국 씨의 세 아들의 이름을 따와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 이렇게 세 친구의 이름을 지을게요. 이 세 친구로 예시를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 3명 모두 똑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또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셋은 친구예요. 일단 대한이 첫 번째죠. 대한이는 뭐 그럭저럭 만족하며 사는데 가끔 사는 게 아둥바둥하다고 불평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민국인데, 민국이는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아주 작은 결정을 하나 내리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요. 민국이가 선택한 건 하루에 15분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출퇴근 길 혹은 집안일을 할 때 뭐 삶에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를 하루에 30분 정도 들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죠. 민국이는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긴 한데 무슨 큰 결단을 내려서 뭐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 작게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팟캐스트를 듣던 중 건강한 식단과 운동에 관해서 듣게 되고 하루에 125칼로리를 줄이고 걸을 수 있을 때는 걷기로 결심을 하죠. 뭐 사실 그렇게 큰 결정도 아니에요. 125칼로리라고 해봤자 하루에 밥 3분의 1공기를 덜 먹는 거고, 그러니까 3끼 중에 한 끼를 골라서 밥을 뭐 반 공기를 덜 먹는 거죠. 뭐 과자 반에 반 봉지를 덜 먹거나 아니면 음료수 한 잔을 뭐 생수로 대체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큰 일은 아니에요. 또 운동이라고 해봤자 저녁을 먹고 뭐 산책을 가서 걷는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항상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뭐 거창하게 PT를 끊어가지고 뭐 헬스장에 가서 뭐 개인 레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아서 하기로 한 거죠. 자, 세 번째, 만세죠. 만세는 최근에 새로운 TV를 장만했어요. 또 TV를 새로 장만했으니까 하루에 30분씩 TV를 더 보기로 하죠. 또 TV를 보다 보니까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과자 반 봉지, 한 봉지도 아니에요. 반 봉지 아니면 빵 한 쪼가리, 빵 하나만 먹으면서 TV를 보기로 하죠. 자,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3명의 친구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셋 다 누가 봐도 뭐 비슷해 보여요. 대한이는 뭐 평소 그대로고 민국이는 뭐 책을 좀 더 읽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팟캐스트를 뭐 듣는다느니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뭐 비슷한 것 같고, 만세도 뭐 인생을 뭐 재밌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뭐 재밌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쯤이 되었을 때 조금씩 차이가 눈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대한이는 뭐 그대로고 민국이는 뭔가 좀 더 건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활기차 보이긴 해요. 만세는 살짝 살이 찐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래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2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점점 더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차이가 많이 보여요. 자, 두 번째 민국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민국이는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계속 듣다 보니까 행동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책과 좋은 팟캐스트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항상 그 좋은 책 및 팟캐스트의 말에 노출이 되고 그것들의 조언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및 습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죠. 하루에 125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당연스럽게 하게 되죠. 덕분에 뭐 몸도 가벼워지고 운동도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 술을 멀리하게 되고 또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체력을 길러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더 좋은 에너지를 내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하니까 퇴근 후에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더 에너지를 받아서 또 출근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좋은 행동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 복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만세는 TV를 보기 위해 장만한 소파에 그대로 누워있네요. 어느덧 제법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더 귀찮아 보여요.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만세의 유일한 낙이죠. TV를 보다 보면 먹는 방송에, 먹는 광고에 식욕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TV에서는 건강한 밥상보다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또 야식을 먹고 또 야식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잠 자체는 잘 드는데 또 잠을 자고 나도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고 좀 찌뿌둥해요. 그 상태에서 회사를 가니까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죠. 뿌둥하니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는 피곤해서 또 TV만 보게 돼요. 그렇다 보니 가족들 그리고 아내와 관계가 소홀하게 되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TV에 의존하게 돼요. 딱히 기댈 곳이 TV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악순환의 굴레죠. 그리고 첫 번째, 대안이는 아직도 여전해요. 하지만 삶이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좌절감이 예전보다 좀 더 심해요. 성공학의 대가 토니 로빈스에 하면 어쩌면 대안이가 만세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왜냐면 현재 상황이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또 엄청 불만족스럽진 않아서 이 행동을 실천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태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삶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또 못 견딜 정도는 아니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참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이렇듯 돈의 예시와 똑같이 저의 인생 또한 복리가 됩니다. 이 책에 나온 공식대로 아주 작은 현명한 선택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면 처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책에 나온 예시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 책에서는 칼로리를 얼마를 덜 먹었으니 몇 개월에 일주일에 0. 몇 킬로씩 해가지고 총 3년 동안 15kg가 빠진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만세는 15kg가 찌게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적어놨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반 공기를 덜 먹는다고, 그리고 하루에 10분 20분 걷는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원본 책에서는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만세가 아내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내가 거의 바람이 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라고 하긴 하는데, 주변에 새로운 TV를 사서 TV를 조금 더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 야식을 좀 더 먹어가지고 이혼을 한다? 오히려 같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확실한 건 작은 현명한 선택이 꾸준히 지속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특히 방금 드린 예시는 가상의 3년이란 시간이었지만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한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돈의 복리라는 말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듯이 저희 삶에도 현명한 행동은 더 좋은 행동을 낳고 또 그 행동은 또 다른 좋은 행동을 낳을 거예요. 반대로 신용카드 빚이 있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빚이 복리 현상에 따라서 빚에 이자가 붙고 또 그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금방 빚이 불어나듯이 안 좋은 선택 및 행동도 더 안 좋은 행동을 낳고 또 그 안 좋은 행동이 또 다른 안 좋은 행동을 낳아서 오랜 시간 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케이스든 안 좋은 케이스든 여기서의 키워드는 선택 및 행동,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시간이에요.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무언가 성공을 이루려면 정말 큰 일을 해내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싹스부터 다른 사람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작은 행동도 꾸준함과 긴 시간이 합쳐지면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당연히 큰 결정을 하고 큰 행동을 계속 한다면 더 큰 복리 현상이 생겨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복리의 조건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꾸준함 및 시간이에요. 아무리 큰 결단과 큰 일을 해나간다고 해도 그걸 꾸준하게 1년, 3년, 5년, 10년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이 생각나는데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 탐 빌류씨는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꾸준히 하기만 하면 99%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99%의 사람들은 도중에 포기하니까요. 라고 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거나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죠.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다이어트나 운동을 도와줄 때 하는 말이, 초반에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동안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길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죠. 2개월, 3개월 바짝 해서 몇 킬로를 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3년을 꾸준하게 운동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달에 5kg 빼기, 아니면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 싶으면 3달에 5kg 빼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죠.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난 3주에 5kg 뺐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랑인 것처럼요. 당연히 그걸 꾸준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지 못해요. 결국은 다시 찌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류의 다이어트들의 특징은 빨리 타는 장작처럼 엄청 열심히 불태우고 또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빡세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만 하면 온몸이 쑤셔오고, 강제로 가서 또 운동을 하고 또 온몸이 쑤셔오는데 또 강제로 하고, 그렇게 운동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무의식 중에 링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틴이 깨지거나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서 그 몇 킬로를 빼게 되면 바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그만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긴 안념을 가지고 멀리 봐야 돼요. 복리 현상의 초반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반은 평평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자체가 평평해요. 이전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딱히 차이가 나도 소소한 차이밖에 안 나요. 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배가 되는 거죠. 50만 원씩 빼서 투자한 예를 다시 설명을 하면 8% 수익이 일어났다고 계산을 했을 때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갈 때 이자의 수익은 50만 원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34년에서 35년째 마지막 해에 도달하는 그때의 이자율은 5천만 원이 넘어가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생복리 채널입니다. 사실 아직 팟캐스트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더 발전하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속된 말로 존나게 버티면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행동에 이자에 또 이자가 붙도록 행동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 조금 더 더하고 계속 조금의 발전을 이뤄나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성공을 한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만 붙는 행동이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을 수 있게 계속 개선이 돼야 돼요.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한 이유는 무조건 내가 1등이 돼야 돼 라는 식의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앨런 랭거 교수가 말한 이 희소성 사고방식에서의 성공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이 된다 라고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됐던 그런 예시를 드렸는데, 사실 10억이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면 전혀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공일 수 있죠. 성공한 미국의 기업가 톰 빌류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는 없어도 엄청 빨리 달리는 돼지가 될 수는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키가 정말 작고 운동에 재능이 전혀 없는데 복리의 법칙대로 농구를 꾸준하게 정말 오랫동안 1년, 3년, 5년, 10년을 연습한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NBA 선수는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처음 농구를 시작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팟캐스트를 만들던 도중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EBS 다큐멘터리 2개를 봤는데, 사실 이걸 보고 좀 많이 착잡해졌어요. 첫 번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20대가 있다 라고 써져 있었고,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입사 공부, 영어 공부, 스펙 쌓기 공부 등등에 급급해가지고 취업은 안 되고 또 집은 가난하니까 일평 고시원에서 하루 생활비, 교통비, 식비 싹 다 포함해서 10,000원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나왔죠. 두 번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대치동 반대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제목이었고, 부제목은 쟤네들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써져 있었죠.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태어난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 수준에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절대 강남의 부유한 환경의 아이들의 성적을 따라갈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A, B, C, D 이 알파벳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한글 쓰는 방법도 잘 몰랐는데 당연히 학교에 가서 배우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자기 혼자 배우고 있다, 이거 혼자 배우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학생들은 다 학원에서 배워오거나 가정에서 다 교육을 받아서 와서 자기 자신만 그걸 몰랐고 모두들 이미 싹 다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 시험을 내면 도저히 차이를 둘 수가 없으니, 배우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를 시험에 내면 당연히 학원에서 일명 뺑뺑이를 돈 아이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시스템이. 그때부터 시작된 그 열등감, 좌절감이 이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인생 복리 현상이 불합리적으로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한 아이는 부모가 잘 살아서 학원에 다닐 수 있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또 좋은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현상이 대를 이어서 꾸준하게 복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대로 복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못 받고 또 학교에 가면 더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또 학구열이 세거나 속히 좋다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 못 살게 되는 거고요. 그 현상이, 그 반대로 복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사회에서의 한 성인이 됐다고 생각되는 저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청소년들 및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불공평하고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해요? 그러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의 복리로 예를 들면 나에게는 처음 투자할 투자금
혹은 시드머니가 크지 않아. 아니면 오히려 처음 투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을 물려받았어 하고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삶의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변화 및 성공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기 삶의 전적인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사귀는 관계이든 결혼을 한 관계이든 그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를 잘 하는데 서로 몇 퍼센트의 책임이 있을까요? 관계는 둘 다 노력을 해야 되니까 5대 5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먼저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 하시는 분들은 6대 4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7대 3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의 저자 데런 하디시는 100% 10대 0이라고 하고 있어요. 100% 이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나 행복한가 안 한가의 책임은 100%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너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아니면 제발 너 좀 이것만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기 마련인데 이 책의 저자는 100%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내가 처음에 알던 사람과 전혀 딴판인 사람으로 변했든 그 사람이 바람을 폈든 어쨌든 결국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 탐 빌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오늘 운석이 대기권을 뚫고 와서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떨어져서 아내가 사망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어그로를 끊는 그런 말이긴 한데 진짜로 그걸 믿는다고 해요. 정말로 운석이 떨어져서 아내가 죽어도 자기 책임이라고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해요. 그의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만큼 모든 것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즉 남에게 의해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남이나 상황에 의해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돼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의 주인의식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 돈을 싹 다 훔쳐갔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다닌 가정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로 저희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최고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해도 진짜 엄청 빠른 돼지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부모에게 대물림된 좋은 환경에서 이미 뭔가 구축된 상태에서 복리 현상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커요. 또 복리 현상의 특성상 처음, 초반, 심지어 중반까지 그래프가 평평하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도 딱히 변한 것도 없고요. 도저히 어떻게 성공을 할지 앞이 막막하겠죠. 하지만 윈스턴 처칠이 말했죠. 성공이란 실패에서 다음 실패로 열정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혀 발전이 없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였더라도 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요.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저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팟캐스트가 5개월이 돼가는데요. 솔직히 좀 막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좀 막막합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을 일단 선정하려면 그 내용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몇 번이고 혼자 어떻게 전달할지 듣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제 생각을 더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 대본을 수정하고 또 녹음하고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고 그 파일을 수정하고
한 에피소드당 현재 기준으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점점 빨라지기를 바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만든 팟캐스트를 실제로 5분 이상 들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저희 부모님이나 뭐 가족분들 이분들이 다인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분들도 심지어는 사실 그냥 뒤에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아니면 자기 전에 백색 소음 키듯이 배경으로 켜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 가지고 제가 아쉬워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들어봐도 아직 흥미롭게 전달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정말 듣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정말 신선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제가 미숙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말도 버벅대고 꼬이고 전달하는 방법도 흥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꼭 잘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복리의 마법처럼 꾸준히 하면 제 실력도 언젠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청취자 및 구독자분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란 게 신기한 게 하키채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기하급수적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워낙 평평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뤘을 때 누군가는 한순간에 성공했다, 뭐 대박을 쳤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굉장히 평평하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구간을 정말 묵묵하게 꾸준하게 행동을 해나가면서 거쳐가는 이 구간이 없이는 누군가가 말하는 와 한순간에 대박을 쳤네 라고 하는 그것도 없죠.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종종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마음을 제대로 먹으려면 자주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뭔 말이냐면 저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듯이 마음도 하루에 몇 번이고 먹어야 한다고 하셨죠. 이 팟캐스트를 예로 들면 팟캐스트가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 잡아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매일같이 마음을 먹어가며 몇 달만 하고 관두는 게 아니라 1년, 2년, 뭐 5년, 10년 꾸준하게 한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희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파하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로 이 팟캐스트를 제 팟캐스트 말고 다른 팟캐스트들을 운동할 때, 운전할 때, 산책할 때, 집안일 할 때, 뭐 샤워할 때 등등 정말 수년간 항상 들으면서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운동 및 식습관이라든지 경영이든 마케팅이든 그런 지식이든 지혜든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 기업가 및 리더들의 말과 인터뷰를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못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나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팟캐스트 이름은 팟캐스트 인생 코칭이었는데 코칭이라는 말이 살짝 억양이 센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인생 복리를 이야기하면서 워낙 저에게 힘을 많이 줬던 문구이기도 하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는 문구이기도 해서 인생 복리로 채널을 이름을 바꿔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꼭 댓글로 어떤 점을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좀 지루하면 지루하다, 발음이 안 좋으면 발음 좀 좋게 해라, 똑바로 좀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다큐에 나온 어렵게 공부하는 취준생 이야기 및 수험생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선이 주변의 환경이나 환경 등등에 의해
훨씬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답변에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삶의 완전한 주인의식을 가져라 였고요. 두 번째는 게임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 게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팟캐스터인 팀 페리스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가 말하길 어떤 게임에서 1등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돼지. 그래도 계속 예시를 쓰는데 그냥 돼지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이름이라도 붙여서 꿀꿀이라고 할게요. 꿀꿀이의 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자면 달리기를 계속 연습하고 잘해서 엄청 빠른 꿀꿀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게임, 예를 들어서 진흙탕에서 오래 버티기 혹은 몸집 빨리 키우기 같은 게임을 발견하거나 없으면 만들어서 거기서 1등이 되라고 하죠. 소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모멘텀과 복리 현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요. 공부를 예로 들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밤 11시까지 주 6일을 다닌 아이를 이기는 건 쉽지 않죠. 복리 현상도 오히려 그 친구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갈지 몰라요.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하니까요. 저는 이 사회라는 곳이 만든 이 게임, 그러니까 공부를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이 게임에 꼭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인 걸 알고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불공평해요. 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가는 이 게임 자체가 100m를 달리는데 누구는 30m 지점에서 앞서 나가서 출발을 하고 누구는 오히려 시작점에서 더 뒤터져서 그 뒤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꼭 이 100m 달리기에 참여를 해야 하나요?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가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만의 게임, 자신만의 분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자신만의 차이점을 만들고 그걸 찾고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곳에서의 복립의 마법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집중을 해서 꾸준히 해서 복리 현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와서 한다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어느 분야를 선택을 해도 당연히 경쟁이 있을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팟캐스트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계속 꾸준히 하면 여기서도 복리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꿀꿀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이 복리 현상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저희 나라에서 1등 신랑감으로 정말 제일 오랫동안 언급된 유재석 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재석 씨가 공부를 잘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가 계속 사회 통념에 따라서 사회의 게임, 이 공부에 계속 참여를 했다면 저희가 아는 유재석 씨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유재석 씨처럼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꼭 사회 통념에 따라 주어진 게임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나 자신에게 맞는 게임을 찾거나 아니면 그게 없으면 그걸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었으면 해요. 유재석 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그는 1991년에 데뷔를 하는데
처음부터 방송에 재능이 있거나 너무 웃겨서 바로 인기가 많지 않죠. 여러분들도 뭐 아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의 동기들인 박수홍, 김국진, 남희석, 김용만 같은 분들이 90년대를 사로잡을 동안 유재석 씨는 약 10년 동안 거의 뭐 무명 생활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공포의 쿵쿵 따, 엑스맨, 뭐 무한도전까지 소위 하루아침에 국민 MC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개그맨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꿈을 향해 자신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준비시키고 발전시킨 결과가 학기채처럼 평평하다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는 인생 복리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 소개해드린 데런 하디 씨가 쓴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의 전체적인 주제와 첫 번째 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접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